안녕하세요 파이님들, 사주명리를 강의하고 있는 초명입니다. 쪼꼬명리. 오늘은 제가 천간의 합과 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천간의 합과 충과 관련된 이미지를 제가 하나 만들어 왔어요. 다들 아시는 천간의 합화를 정리한 이미지인데, 천간에 갑목하고 기토가 만나면 토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갑기 합화 토로라고 읽고요, 을목과 경금이 만나면 을경 합화 금이 된다고 하고, 병신 합화 수, 정임 합화 목, 무계 합화 화, 이렇게 간지가 합화한다는 걸 배워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원국에서 만약에 무토하고 계수가 합을 하고 있다고 할게요. 제가 지금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왼쪽 사주를 보시면 연간이 무토고 월간이 계수입니다. 보면은 기토일간이다 보니까 무토 겁재하고 편재 계수가 합을 하는 양상인데,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하다가 이게 내담자분의 가족의 명식인데 천간에 무기합이 돼 있는 것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이 겁재가 경쟁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경쟁자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뺏어간다고 하던가요? 했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 명식이 남성의 명식이에요. 아직 어린 학생이죠. 그래서 혹시 또 자녀분이 나이가 어리지만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재성을 남자 입장에서는 배우자나 여성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혹시 다른 남자가 내 아내를 뺏어간다 그렇게 이야기 하던가요? 했더니 그랬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어이가 없어서 천간의 합을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세요? 연간에 겁재가 있고 월간에 편재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하고 계수가 만나면 합화를 한다고 했는데, 화로 바뀐다고 했는데, 원국에서 이렇게 합이 돼 있으면 이 무토나 계수가 둘 다 화로 바뀌는 걸까요? 아니에요. 화로 바뀌려면 이 주변이 전부 다 화여야 돼요. 이 화로 바뀌는 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연지가 자수고 월지가 계수니까 합은 하지만 합화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합과 합화를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합은 그냥 둘이 묶이는 거고, 합화는 아예 간지의 성격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합은 돼 있는데 합화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주가 일간이 일지에 뿌리가 있죠. 신왕합니다. 신왕. 그리고 득지했어요. 그런데 신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약한 사주인데, 신약한 사주인 경우 만약에 식상이나 재성이 과다한 신약한 사주의 경우 용신이 뭐가 되냐면 화인성이 됩니다. 희신은 화인성을 생해주는 목관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이나 화가 들어오면 운이 유리하게 흐르고요, 요런 사주가 기신이 가장 과다한 수재성이고 고신이 금식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스토리텔링을 해서 연간이 겁재니까 내 라이벌이니까 이 라이벌이 내 여자를 뺏어간다, 그래서 결혼하면 이혼을 한다, 또는 내 라이벌이 나중에 내가 번 돈을 뺏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은요, 간지 자체만 보세요. 이 무토가 나한테는 한신입니다. 한신. 토 비겁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주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수재성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에게 너무 과다한 이 수재성의 기운을 한신이 묶어가지고 지금 어떤 기운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죠? 화인성 용신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만 보면 그림이 아름답지 않나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냥 스토리텔링을 해서 아직 지금 어린 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결혼하려면 한 10년이란다. 한 꽤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짜고짜 결혼하면 이혼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악담이 되겠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 명식을 어떻게, 특히 천간의 합, 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짠! 이렇게 사주 두 개 잘 보이실 거예요. 사주를 제가 여러 개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 사주 먼저 볼게요. 아까 제가 이 이미지를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갑목이 양간이고 경금도 양간이고 병화하고 임수하고 무토가 다 양간입니다. 근데 보시면 양간들이 뭐하고 합을 하고 있나요? 지금 양간은 뭐랑 합을 한다? 자기하고 정제인 얘들하고 합을 합니다. 음간은 뭐랑 합을 하죠? 음간이 기토랑 을목이랑 신금이랑 정화랑 개수잖아요. 음간은 정관과 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적천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양은 기를 쫓되 세력을 쫓지 않으며
음은 의를 쫓지 않고 세력을 추구한다. 이 되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양기는 곧 죽어도 직진하는 성격인 거고요. 음기는 주변을 잘 살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가는 항상 진취적인 추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음가는 안정성도 뛰어나고 실리적인 걸 함께 추구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을 두 개를 나눠서 보면 두 개가 지향점이 다른데, 양간이 손해를 좀 더 많이 보죠.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러 가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요. 직장에서 급여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도 양가는 내가 계산한다니까 이러면서 친구들이 밥 사주려고 그래도 자기 체면이나 가오 이런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허풍이나 과장이나 이런 걸 좀 부릴 수 있죠. 어쨌든 양간하고 음간이, 양이랑 음이 지향점이 다 다른데, 아까 제가 양간인 경우에는 정관하고 합을 하고, 음간인 경우에는 음간하고, 잘못 썼네요. 양간인 경우 정제랑 합을 하고, 음간인 경우 정관이랑 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덧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양간의 경우에는 뭔가 상황을 주도적이고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싶어 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음간이 정관하고 합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상황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내가 거처할 수 있는 세력이나 환경,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간이랑 음간 중에 환경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게 당연히 음간이 될 겁니다. 양간은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사주를 보면 병화일간이니까 양간이죠. 근데 이게 지금 정제랑 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제가 상황을 좀 주도적이고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천간에서 이렇게 합의되어 있는 거는 내가 그 요소를 지향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양간이 정제를 무의식적으로 지향한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정제를 지향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하더라도 꼼꼼하게 하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뭔가 일을 할 때도 계획을 세워서 좀 순차적으로 하는 걸 선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분은 여기에서 약간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아까 무게합된 사주를 가지고 시장의 명리학, 그러니까 대부분 밖에서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이 라이벌이 돈을 뺏어간다, 또는 다른 남자가 내 여자를 뺏어간다, 이런 식으로 안 좋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다 했잖아요. 물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스토리텔링을 십성을 가지고 하면요, 재성이 뭐가 되죠? 육친으로? 이게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사주는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사주다, 또는 이 비견이 형제나 자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나 자매가 아버지를 많이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저는 매우 곤란하다고 봐요. 제가 천간에서 합의되어 있는 거는 무언가를 지향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주를 또 가져와 볼게요. 이 사주도 보면요, 일간이 을목인데 지금 경금하고 합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합파가 되는 건 제가 아니라고 했죠. 합파가 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주변이 그 합파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이 사주는 일간이 지금 정관하고 합을 하는데, 일간은 기운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냥 간단하게 일간이 정관을 지향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간이 정관을 지향한다라는 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정관적인 요소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원칙을 중요시할 수도 있죠. 약속을 잘 지킬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걸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정관적인 성향을 갖추고 있을, 또는 지향할 가능성이 있다, 요런 정도로 그냥 해석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해석을 넓히면, 만약에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여자분이라고 할게요. 제가 정관적인 상황을 좀 지향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관이 남자로 해석을 되다 보니까 남편에게 또는 남성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서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결단을 못 내릴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만약에 이 사주가 남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정관적인 걸 지향한다라고 한다면 조직이 곧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 뭐 삼성 다니거든, 애플 다니거든, 뭐 구글 다니거든, 이런 식으로 조직에서 안정감을 좀 크게 느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취업을 해야 될 시기에 어쨌든 공기업이나 이런 대기업을 우선순위로 취업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그래도 괜찮은데 취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나를 평가할 때 회사를 가지고만 나를 평가할까봐 내가 눈이 좀 높아져서 좋은 자리가 들어왔는데도 번번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좀 지나친 확대 해석
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저는 천간합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일간이 정제랑 이렇게 합을 하면 정제적인 성향을 지향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암시한다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사주가 신금이 정제입니다. 근데 신금이 지지에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이러면 신금적인 요소가 잘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잘 안 드러날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합의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정제적인 요소를 지향한다고는 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는 했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고, 어쩌면 이 사주의 명주, 주체조차도 그런 속성을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천간에 합의되어 있는 걸 그냥 어떤 요소를 지향한다라는 걸 암시한다 정도로만 여기셔야지, 이걸 가지고 내가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다른 놈도 내 아내를 탐낸다, 다른 놈도 내 애인에게 눈독 들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또는 다른 놈이 내 경쟁자가 나의 안정적인 재산을 훔쳐가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이 천간합은 주체인 내가 어떤 내면적인 부분을 지향하는지 단서를 제공하긴 합니다만, 그걸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 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충은 일단 천간에서 충이 일어나면요, 지지에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연간에 있는 병화하고 월간에 있는 임수가 서로 충을 하고 있는데, 병화도 인중 병화에 뿌리가 있죠? 임수는 진토 위에서는 12연성으로 임묘기는 한데 진중 개수에 겁재로 뿌리가 있고 축중 개수에도 뿌리가 있어서 얘도 만만치 않게 기운이 강합니다. 왜? 월지, 일지, 희지에 있는 수가 다 투출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뿌리가 강한 얘들끼리 부딪히면 충은 어떻게 되냐면, 천간에서 뿌리를 강하게 내린 간지들끼리 충을 하면 크게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적인 부분하고 정인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주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원국은 보면 대단히 안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일지하고 묘유충을 하고 있긴 하는데요, 묘신 암합도 있죠. 어쨌든 원국에서 제가 오늘은 천간합만 그리고 천간충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천간만 보면 상당히 이제 고요하죠. 그런데 이 사주가 제가 그냥 만들어 온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운에 병자대운이 왔고 세운에 기미세운이 왔습니다. 보면은 연간에 있는 간목하고 기토가 서로 합을 합니다. 근데 갑기 합화토가 된다고 해서 이 연간에 있는 간목이 토로 바뀐다고 보시면 안 돼요. 원국에 있는 글자는 웬만하면 안 바뀝니다. 이 주변이 다 토토토토토 이러면 모를까 바뀌지 않아요. 대신에 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간목의 기운이 살짝 흐려져요. 안정도는 높아지지만 이 기운의 선명도는 한 등급 낮아집니다. 만약에 제가 스토리텔링을 좀 해볼게요. 간목이 상관이고 여기 세원에 들어온 기토가 편관이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데서는 이 상관하고 편관이 서로 합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다양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상관을 너무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상관이면 뭐예요? 언변이잖아요. 그런데 일지에 있는 식신이 직업궁에 있는데 이게 연간에 투출을 했습니다. 식상적인 요소를 강하게 드러낼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이 사람이 영업을 뛰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이런 쪽이 있다고 할게요. 이 사람이 만약에 영업 직원이라고 한다면 이때 편관하고 합을 하니까 좀 남하고 비교되는 좀 차별화된 영업 전략, 이게 상관이죠.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실적을 내는데 이게 편관하고 합을 해서 유정해지니 뭔가 편관이 의미하는 조직에서 크게 인정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기토가 이 사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주에서 목식상이 유리한 기운인지 불리한 기운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어떤 사주예요? 일간이 개수인데 월간이 임수 겁재가 있고 놓여 있고, 보면 인성이 정말 과다합니다. 이 사주는 인다신강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수하고 금이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무 뻔하죠. 기신은 수 비겁이고요, 구신은 금 인성입니다. 왜? 금하고 수가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흐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주는 보통 80% 이상이 재성이 용신이 되거든요. 화 재성이 용신이고 희신은 목 식상이 될 겁니다. 목이나 화가 들어오는 건 유리해요. 그리고 한신은 토 관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운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근데 관은 한신이라 이 한신이 식상하고 합을 하는 걸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없겠죠. 유리한 기운끼리 서로 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상관을 잘 쓰는 사람이면 조직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리하면 나에게 들어온 기운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원국에서 유리한 기운이 무엇이고 불리한 기운이 무엇인지를 일단 좀 찾아보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그냥 또 사주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 사주가 정축대운에 기해년이 왔어요. 원래 전통적으로는 해석을 할 때 임수 일간이 지금 대운의 정제랑 합을 하잖아요. 원래는 병임충 때문에 되게 흔들리는데 정화가 들어오면 정임합을 하면서 이 충이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되게 안정적으로 되는데 정화가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다고 했죠? 천간의 합은 내가 그러한 요소를 지향한다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축대운이 들어오면 정제적인 성향을 내가 지향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그전까지는 좀 대충 계획도 없이 그냥 살았는데 뭔가 계획적으로 예측 가능하게끔 내가 하려는 일들을 목차를 짜서 설계한다거나 직장에서도 양간이다 보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한다거나 또는 연애를 한다고 하면 역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정화가 임수랑 만나면 정임합합 목이 돼서 얘는 목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식상적인 성향이 강해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요, 그냥 제가 막 던질게요. 임수일간인 경우 진시에 태어나면 갑진시로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목 식신을 되게 잘 써서 이 갑목이 진토에도 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베스트셀러 작가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간에 있는 식신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식신을 잘 쓰는데 정관이 들어오면 갑기합으로 묶여서 식신의 성향이, 그러니까 식신의 그런 선명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용의신이냐 기구신이냐 이거를 보고 나에게 중요한 기운이 안정화가 되지만 기운이 약간 흐려지는 거, 그리고 나에게 불리한 기운이 되게 과다한데 차라리 그런 게 합으로 묶여가지고 좀 흐려진다, 이런 거는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용의신 기구신 이런 걸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식신이다, 정관이다, 이 두 개가 합을 하네, 이걸 가지고만 스토리텔링을 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긍정적인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부정적인 걸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막 던지면 이 사람이 작가인데 이제 정관적인 부분하고 이게 합을 하니까, 내가 뭔가 전에는 책을 많이 냈었는데 방송 작가예요. 근데 어떤 큰 단체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글쓰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나 이런데 안정적으로 강의를 다닐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해석은 좀 너무 과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합으로 묶일 경우에 이 십성의 작용력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정도로만 간단히 살피는 게 맞지, 막 던지는 식으로 식신하고 정관이 합을 하니까 이 식신을 관으로 쓸 수 있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사주처럼 경쟁자가 나중에 내 아내를 뺏어간다, 또는 경쟁자가 내가 번 돈을 뺏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상담을 하는 분들이 좀 이 신살도 그렇고 합이나 충이나 이런 거를 좀 과다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내담자들에게 겁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실제로 여성분이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겁재가 편관하고 합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성의 명식에서는 관이 남자가 되죠, 남편이나.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했죠. 근데 겁재가 와서 관하고 합을 하니까 남편이 뭐 바람 피웠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건 사후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나이가 어린데 다짜고짜 나중에 결혼하면 이혼할 거야 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는 이유는 나한테 넘치는 기운, 기구신이라고 했죠. 이런 기운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운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좀 많이 했어요. 내가 연을 날립니다. 근데 날리고 싶은 곳으로 연을 막 날리고 있는데 바람이 거세게 반대로 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연을 날리겠다고 줄을 막 잡아당기면 연줄이 끊어집니다. 바람이 거세게 반대로 불 때는 그냥 조금씩 느슨하게 풀면서 저항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람이 불면 그때 미친듯이 달려나가야겠죠. 추운 겨울이 됐는데 겨울인지 모르고 씨앗을 뿌리면 바보가 되죠. 그런 겁니다. 수가 들어오면은 이제 불리한 사주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주가. 수가 들어올 때, 이럴 때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언제가 유리하고 언제가 불리한 때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심리적인 부분을 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심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MBTI도 그렇고 디스크 검사도 그렇고 훌륭한 다른 도구들이 많아요. 근데 명리학이 그런 도구랑 차별점을 가지는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은 저는 억부용신, 용신, 행운용신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언제 나아가고 물러가야 될지,
그 타이밍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작용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간의 합이나 충 이런 것들을 과잉 해석하지 말자. 일간이 무언가랑 합의되어 있으면 이런 걸 지향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만 받아들이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